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가치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자료는요, UXpress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는 여러 사람이 고민 상담글을 올리면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조언을 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Dear Abby라는 이 채널을 좀 좋아해서 이 채널에 있는 여러 사연들을 좀 많이 읽는데요. 그 중에서 가져온 겁니다. 오늘 영상. 레스토랑에서 친구랑 식사를 하다가 이제 손님으로 온 사람이 한 말 때문에 고민 상담을 올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일단 앞으로 제가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 왼쪽에는 이제 원문을 제가 같이 보여드릴 거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단어, 표현, 문법 정리한 거를 제가 좀 타자가 빠른 편이긴 해도 오타가 좀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좀 미리 적어 놨어요. 그래서 적어 놓은 걸 가지고 문법 설명드리고 표현 같은 거 설명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좀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제가 좀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볼 테니까 오늘 영상 보시고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제목부터 가볼게요. 제목을 보시면 Remark at restaurant heard loud and clear 라는 겁니다. 일단 remark라는 거는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언, 말, 언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발언을 했어요, 누군가가. 근데 어디서? 레스토랑에서 한 그 발언인데요. 우리 heard 어떤 뜻일까요? heard는 듣다, hear의 과거형이에요. 그럼 듣다, 들었다, 3단변화 이건데 보통 remark라는 발언이 자기가 듣지 못하죠. 여기서는 어떻게 쓰인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hear이라는 게 나오고 그 뒤에 형용사, 품사는 여러분이 평소 단어 외우실 때 꼭 챙기셔야 돼요. 어쨌든 hear 뒤에 형용사가 나왔을 때요. 뭐뭐하게 들리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여기서 해석되는지 볼게요. 발언이에요. 근데 어디서의? 레스토랑에서 누가 한 말이요. 들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렸어요? 크고 and clear, 분명하게 들렸다는 겁니다. 이런 제목을 가진 고민 상담글이고 총 3문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사람이 고민 상담글을 올린 거를 조금 처음부터 양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전부 다 다뤄드리면 잘라서 좀 공부를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 문단, 첫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보시면 I was recently in a restaurant with a friend who is deaf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가볼게요. 나는요, was가 나오면 과거구나 라고만 일단 해석을 하시면 돼요. 과거고 recently, 최근에 in a restaurant, 레스토랑 안에 was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자연스럽게 하려면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동사에는 is, am, are, was, were 다양하게 있으면 5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전치사가 이렇게 있으면 비동사를요, 있다 혹은 있었다 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the box is on the table 한번 해볼게요. 박스가요, 테이블 위에 이거 어떻게 해요? 있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비동사가 전치사랑 쓰이면 있다 혹은 있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요, 최근에 어디 있었대요?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with a friend, 친구와 함께요. 여기까진 문장 완벽하죠? 근데 이 친구 뒤에 who is deaf라는 게 나와요. 한 사람이에요. 한 친구긴 한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2번을 좀 봐주세요. 명사가 나와요. 우리는 제가 눈에 보이는 모든 거 다 명사라 그랬어요. 명사로 여기 a friend라는 친구라는 대상이 온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일 때는요, 뒤에 who를 쓰고 동사를 보통 씁니다. who를 쓰고 동사를 써요. 이때 해석법 알려드릴게요. 명사가 있는데 이거 꼭 필요하지 않은데 이게 나왔어. 그럼요, 동사하는 명사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동사 누가예요? 앞에 있는 a friend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수일치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언급을 좀 하자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 또는 한 명일 때는요. 동사 뭐 써야 돼요? 비동사에서 is나 was를 쓰는 거예요. 하나나 한 명일 때는. 근데 둘 이상일 때는 뭘 써야 되죠? 둘 이상일 때는 are 또는 were를 쓰시는 거. 이런 게 수일치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하나 또는 한 명이면 뒤에는 단수를 써줘야 된다. 약간 이런 걸 의미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동사는 명사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요. 명사를 붙이세요. 친구. 근데 그 사람이를 이렇게 해석해요. 그 사람이 동사 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가볼게요. 친구랑 함께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뭐예요? 청각장애인이라는 거예요. 혹은 청각장애인인 친구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여기 is를 쓴 이유가 뭐예요?
앞에 있는 이게 한 명이기 때문에 are, were가 아닌 is를 쓰는 거예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I can hear. can 모르셔도 괜찮아요. can 뒤에는요, 동사가 보통 나옵니다. 그래서 동사할 수 있다라는 능력도 되고, 뭐, 동사해도 된다, 다양한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나는 들을 수 있어요. 이런 뜻이겠죠. 친구는 못 듣지만 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문장 가볼게요. We were using American Sign Language to communicate. 이게 한 문장입니다. 우리는요, were using 이렇게 나오면요,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오죠? 그럼 세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보통. ing 하는 중이다. ing 하는 것이다. ing 할 것이다. 이 세 가지인데 지금 과거로 쓰였고 우리가 사용하는 중이었어요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기서는 첫 번째 게 쓰인 거예요. 그럼 봐볼게요. 우리가요, 사용하는 중이었어요. 뭐를요? 미국 수화를요. 오케이? 뭐 하기 위해서요? To communicate. 의사소통하기 위해서요. 문장 중간에 갑자기 to 동사가 등장하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그냥 간단하게 해석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화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그룹이요. 한 무리가요. walked. 걸었어요. 우리를 지나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saw. 봤어요. 이 saw의 주체가 누구예요? A group이에요. 근데 동사를 연이어서 써주는 겁니다. 오케이? 봤어요. 뭘 본 거예요? 우리가요, were using, 사용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수화를요. 오케이? 그리고 또 뭐 했대요? assumed, 생각했대요. 사실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Neither of us could hear. 이거 볼게요. neither를 몰랐으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neither of 복수명사라는 건 둘 이상의 명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데요. 둘 중 아무도 동사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적용을 해볼게요. 생각을 했어요. Neither of us, 우리 두 명이었으니까 우리 둘 중 아무도 could hear. could는 can의 과거형이에요. 지금 과거 시제로 썼으니까 can도 과거로 내린 겁니다. could hear 하면은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케이? 생각했어요. 우리 중 아무도, 이거 부정해 주라 그랬죠? 들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 또 다시 해볼게요. 한 무리가요, 우리를 지나서 걸어갔는데, 그리고 또 봤어요. 뭐를? 우리가 수화를 사용하는 거를. 그리고 생각했어요. 우리 둘 다 못 들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게 뭐냐면, 보통 동사를 연이어서 쓸 때요, 컴마로만 연이어서 못 씁니다. 이렇게 쓰면 틀린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동사를 쓸 때요, 컴마, 그리고 마지막 동사 앞에 and를 보통 씁니다. 여기 볼까요? 첫 번째, walked.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컴마 쓰고 두 번째 동사. 이제 마지막 나올 거예요. 여긴 컴마가 없었지만 and assumed라는 세 번째 동사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주어 동사 계속 반복하기 힘드니까 한 명의 주어가 있을 때 동사를 세 개 이런 식으로 연이어서 써줄 수 있다. 문장 구조 파악하는 습관 좀 들여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One of them told their friends we were deaf and dumb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One of them 볼게요. one of 뒤에 복수명사는 둘 이상이라 그랬죠? 그럼 뭐뭐 중 하나예요. 그럼 그들 중 하나, 그룹이었으니까 그들 중 한 명이요. told, 말했어요. 이걸 몰랐다면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tell, 말하다, 과거 3단 변화입니다. 오케이. 그리고요, 우리 말을 할 때 대상이 두 개죠. 누구에게 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말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뒤에 에게에 해당하는 명사가 나오고 그 뒤에 that, 주어, 동사라는 하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tell을 여러분이 딱 동사를 보면요. 뒷구조를 예측해야 돼요. 아, tell 나올 거고 에게에 해당하는 대상 나오고 그 뒤에 내용이 나오겠구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전 예측을 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요. 말했어요. 누구한테요? 그녀의 친구들한테요. 아, 그 한 명이 여자네요. 그녀의 친구들한테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기 사이에 지금 대시 생략된 거예요. 전혀 상관없어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요. were deaf and dumb. deaf는 듣지 못하는 거잖아요. dumb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deaf and dumb을 농아라고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아라고 말을 했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When the server came to my table to take our order and they realized I could hear, they were visibly surprised예요. 차근차근 쪼개봅시다. when이 나오면 이거 때죠, 때. 그럼 누가 뭐 할 때라는 게 나올 거예요. 여기 가볼게요. 11번. when 주어 동사라는 건 주어 누가 뭐 하다라는 거. 주어가 동사할 때 다른 주어가 동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나오는지 볼게요. when
The server, 서버가요. came, 왔을 때. 누구한테 온 거예요? To my table, 우리 테이블로 온 거예요. 뭐 하려고? To take our order. 이거 몰랐다면 알아가시면 되죠. Take an order, 주문을 받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문을 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그 그룹이었겠죠. 걔네가 realized, 깨달았을 때 뭐를, 어떤 내용을 깨달았을까요? I could hear,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겠죠. 왜냐면 서버가 와가지고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할 때 들리니까 네 뭐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들이요 were visibly surprised. visibly는 눈에 띌 정도로 이런 뜻이에요. 눈에 띌 정도로 surprised, 놀라 보였다는 거예요. 걔네가 굉장히 많이 놀랬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드려볼게요. 13번 봐보세요. They were surprising이 있고요. They were surprised가 있어요. 두 개 완전 다른 뜻이에요. They가 예를 들어서 my friends라고 하면 그냥 해봅시다. my friends예요. my friends. 내 친구들이요. were surprising을 하잖아요. 얘가 누군가를 놀래킨 거예요. 자기들이 놀란 게 아니라 놀래킨 거야. 근데 they were surprised 하면은 걔네가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걸 뭐 능동태, 수동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감정과 관련된 거면요. ing가 붙어 있으면 얘네가 놀래킨 거고 pp가 붙어 있으면 자기가 이 감정을 느낀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걔네가 놀래킨 게 아니라 자기가 놀랬으니까 걔네가 눈에 띌 정도로 놀라 보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단이 끝납니다. 괜찮죠? 만약에 여기까지도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오늘 내용 지금 잠깐 컷하시고 지금까지 한 내용만 잘 복습 좀 해주세요. 괜찮죠? 첫 번째 문단 내용은 그거죠. 내가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애들이 얘네 농아라고 말을 한 거야. 근데 서버가 왔을 때 내가 말을 하니까 듣고 또 말을 하니까 되게 놀랐다. 이런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내용 가볼게요. 두 번째 문단. The speaker, 오케이. The speaker did not appear to be embarrassed by what she had said. 오케이. 이게 뭔 문장이야 하셔도 괜찮아요. 저랑 쪼개볼게요. The speaker, 말한 사람 누구였어요? 그 여자겠죠. 아까 여자라고 했으니까. 그 여자가요. did not appear to be embarrassed까지 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did는 우리가 뭐 했다라고도 하지만요. 여기 추가를 좀 해야겠네요. 했다라고 did 뭐 했다라고도 하지만 우리가 과거 동사를 부정해 줄 때 didn't 동사라고 하면 동사 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아요. didn't 뭐 하지 않았다? appear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통 여러분 여기 14번도 있지만 appear가요. 나타나다란 뜻이에요. appear 나타나다란 뜻인데요. 뒤에 투동사랑 같이 오죠? 그럼 해석이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appear 투동사라고 오면요. 투동사 하는 것 같다. 투동사 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그냥 해석하세요. 오케이? 해석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던 애가요. did not appear to be embarrassed. embarrassed 몰랐다면 괜찮아요. be embarrassed 오면요. 자기가 당황한 거예요. 이것도 감정과 관련돼 있죠. 자기가 당황한 거고 embarrass라고 그냥 능동으로 쓰면 누군가를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당황을 한 입장이니까. 그러면 뭐뭐 한 것 같았다였는데 당황한 것 같았다는데 did not이 붙으니까 당황한 것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얘네 못 듣는다 그랬는데 들을 수 있어.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되게 당황을 하겠죠. 그래서 그 스피커가 당황하는 것 같지 않았대요. 되게 뻔뻔하네요. 그쵸? By what she had said. 볼게요. 뭐에 의해서 당황한 것 같지 않았어요? What she had said. 그 느낌상 뭐예요? 걔가 말했던 거 이거죠? 네, 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had는 우리 보통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뭐 have는 가지다예요. 그리고 과거는 had고요. 이거예요. 가지다예요. 그러면 그녀가 가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괜찮아요. 이걸 몰랐다면. had pp가 나옵니다. 이거 과거 완료. 이 pp가 뭐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3단 변화라고 말했던 것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게 pp 형태인 거예요. had pp를 보시면 이걸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 문법 용어 전혀 안 중요해요. 그게 뭔 뜻이에요? 과거보다 더 과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어제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오케이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 제가 치킨을 어제 9시쯤부터 계속 먹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한 10시쯤에 왔어요. 그럼 이 두 사건 중에 더 과거인 건 뭐예요? 제가 치킨을 먹은 거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났다고 말을 하고 싶을 때 had pp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은 별거 없어요. pp
했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가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그러면 she had said라고 하면 그녀가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했다는 거는 과거 어떤 기준보다 더 이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챙겨갑시다. what이라는 게 나오고 주어 누가 뭐뭐 하다라는 이 구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좀 해주세요. 주어가 동사하는 것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어가 동사하는 거예요. 적용해 보세요. What she had said예요. 그러면 그녀가 말했던 것인 거죠. 오케이? 스피커가요. 당황해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뭐에 의해서요? 그녀가 말했던 것에 의해서. 당황한 것보다 더 이전에 걔가 말을 이미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had said를 쓴 거예요. 걔가 뭐라 그랬어? 농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당황을 안 했대요. 그렇네요. 그 다음 거 가볼게요. The woman's back was turned to my friend, so my friend was unaware of it. 오케이, 가봅시다. The woman's, 그 여성의, 그 여자의 등이에요. back, 등이요. was turned, 돌려져 있었어요. to my friend, 내 친구에게. 죄송해요. 내 친구에게. 이 말은 등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요. 내 친구가요. was unaware of it 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앞으로 이 표현은 그냥 세트로 알아두세요 라는 말 진짜 많이 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좀 그냥 암기해 주시면 돼요. be aware of 명사라는 겁니다. 이거 명사예요, 명사. 명사 나왔을 때 무엇을 인지하다 혹은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aware에 부정을 하고 싶을 때 on을 써요. 우리 이런 거 있죠. be able to 동사면요. to 동사 할 수 있다거든요. 근데요. on이 붙는 순간 반대가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다가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앞에 이렇게 접두사가 이렇게 붙을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be unaware of 명사 나오면 무엇을 모르다, 인지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내 친구가 인지하지 못해서 알지 못했어. 그거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케이? Thank heavens. 감사하게도 천만 다행으로 정말 다행이에요. 왜냐하면요. 내 친구가요. can 뭐였죠? 뭐뭐 할 수 있다죠? 읽을 수 있거든요. 입을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가 한 말을 내 친구는 다행히 못 들은 겁니다. 오케이? 그 뒤에 I didn't 나왔네요. 동사 나올 거예요. 뭐뭐 하지? 않았다라 그랬죠? 저는요.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요. At the time. 그 당시에요. 그리고요. Let it go. Let it go. 그거 있죠? 그냥 보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쯤 해뒀다는 뜻이야. 더 이상 뭐라 말 안 하고 딱 그쯤 해줬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여기서 하나만 좀 알고 넘어갈게요. 여기 제가 I didn't say anything 할 때 이걸 아무것도 라고 해석했잖아요. 여기 didn't에 이거는 not이죠. 그래서 not 나오고 뒤에 anything 이런 게 나오면요. 이게 뭐예요? nothing. 아무것도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I didn't say anything.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것도 되고요. I did 생략 가능합니다. did 생략 가능하고 I did say 또는 I said nothing 이라고 해도 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이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쓰고 싶을 땐 분리하시고요. 그냥 같이 쓰고 싶을 땐 nothing 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래서 두 번째 문단도 정리해보면 이 여자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당황을 안 했어. 그리고 내 친구는 너무 다행히도 이 여자랑 등지고 있었던 뜻이에요. 이 여자가 등을 보이고 있어서 입을 읽을 수 있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뜻이야. 못 봤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저 같으면 뭐 한마디 하겠죠. 뭐 욕하겠지만 이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대요. 그냥 그쯤 해줬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문단 가볼게요. Should I have? 선생님 저 이거 나 가져야 하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도 해석 가능해요. 왜냐면 should가요. 뒤에 동사 나오면요. 뭐뭐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보통 가집니다. 뭐뭐 할 것이다도 되지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요. 이거 의문문이죠. Should I have라는 의문문일 때요. 예를 들어서 주어가 나오고 should 동사가 나왔어요. 이거 의문문으로 바꿀 때는요. 이거 우리 의문문 영상 보신 분은 바로 대답해 주셔야 돼요. 뭐가 앞으로 나가나요? should만 앞으로 나갑니다. 조동사만 앞으로 나가고 이 구조가 돼요. 그래서 should 나오면 뒤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올 거야. 그래서 나 가져야 하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이걸 모르셔서 그래요. 볼게요. 얘는 잠깐 내버리고 얘 봅시다. should have pp 뭐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should have 있고요. 제가 3단변화 세 번째 거 있죠. 그게 쏙 들어가 있어.
이 구조로 나올 때는요, PP 했어야 했어. 근데 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랑 뭐 말다툼을 했어요. 그러면 항상 전 후회를 해요. 엄마랑 막 엄마한테 짜증내고 하면 항상 후회를 해서 맨날 하는 말이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 말을 좀 자주 말하거든요. 그러면 뭐뭐 했어야 했는데는 should의 pp예요. 근데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는 shouldn't have pp를 씁니다. 그럼 나 그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I shouldn't have said that.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됐어. 이 말은 그 말은 내가 했다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후회를 말하는 거예요. 후회를. 그러면 should have pp 쓰면은 과거에 pp 했어야 했다란 뜻이에요. 근데 얘를요. 의문문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의문문으로 바꿀 때 제가 조동사가 있으면 얘만 앞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should 이렇게 되겠을 때 주어 should 이렇게 있을 때 should 주어 있고 나머지 have pp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have pp. 이러면은 주어가 pp 했어야 했니? 이렇게 그냥 의문문으로 바뀌어지는 것 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요. 나 가져야 했니? 이게 아니고요. 내가 pp 뭔가를 했어야 했니예요. 지금 여기 뒤에 pp가 생략된 거예요. 근데 저는 느낌이 들어요. pp가 어떤 pp인지. 왜냐면 얘가 앞에서 I didn't say anything. 나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그쯤 해뒀어. 그러면 should I have? 나 뭔가를 말했어야 했니? 이거겠죠. 그리고 이 뒤에 흔들어 들면 should I have said something? 내가 무언가를 말했어야 했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 구조죠? 이 구조. should, 주어, have pp. should I have pp. 내가 말했어야 했니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 그랬어야 했니? 나 말했어야 했어요? 이런 겁니다. 저는요 안 했어요. 여기도 say라는 게 생략된 거예요. 얘네 반복하는 거 되게 싫어요. 똑같지만 우리도 반복하는 거 싫죠? 반복 안 해요. I didn't. 나 얘기 안 했어요. 왜냐면요. 걔네 테이블이요. was near ours. 제가 전치사가 보이면 이거 보통 있었다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걔네 테이블이요. 근처에 있었어요. 우리의 왜 s가 붙지? our는 우리의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s가 왜 붙지 할 수도 있어요. 가봅시다. ours는요. our에다가 뭔가를 더해준 게 ours예요. 뭐냐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을 그냥 ours라고 그냥 한꺼번에 말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의 이 뒤에 나오는 명사가 뭘 것 같아요? 그들의 테이블이요. 우리의 뭐랑 가까운 거예요? 그쵸.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테이블이에요. Our table. 우리의 테이블과 가까웠어요. 그리고요. I was afraid the woman would have gotten ruder and made the whole dining experience bad. 와, 문장 구조 되게 빡세네요. 그쵸? 가볼게요. 그래도 차근차근 하면 돼요. I was afraid가 나옵니다. 비동사 나오고 afraid 나오면요. 뒤에 내용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주어가 동사 할까봐 걱정이에요. 불안해요. 이런 겁니다. 가볼게요. 저는요. 좀 불안했어요. 좀 걱정이 됐어요. 뭐가요? 그 여자가요. would have gotten ruder. 가볼게요. would have pp도 나오네요. 우리 should have pp 지금 막 배웠는데 would have pp가 또 나왔어요. 괜찮아요. 가봅시다. would have pp면요. pp 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과거 상황에 그때 pp 했을 것이다 라고 그냥 해석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두려웠어요. 그 여성이 뭐 했을까? 뭐 할까봐 would have gotten 이거 gotten을 몰랐다면 괜찮습니다. get 과거형 got 과거 pp형 got 또는 gotten이에요. got이든 got는 둘 다 상관없는데 얘는 gotten을 쓴 겁니다. 그러면 got는 보통 얻다, 명사를 얻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가졌을까봐 불안했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get은요, 가지다니까 뒤에 대상이 나와야 되죠. 뭐 get the money, get the book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뒤에 볼게요. ruder라는 게 나옵니다. 제가 앞으로도 품사를 되게 많이 강조할 거예요. 왜냐면 단어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세요. 얘를 별명이라고 좀 생각하시고 같이 좀 암기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get이요. 뒤에 형용사가 이렇게 나오면요. 얻다른 해석이 절대 아니에요. 해석해 볼게요. 이거는요. 형용사 해지다 란 뜻이에요. 어떤 상태가 되다란 뜻이에요. 어떤 상태가 되다. 오케이? 보면은 rude는요. 무례한이란 뜻이에요. 근데 er이 붙으면요. 더 무례한이란 뜻입니다. 이거 비교급이에요. more 뭐뭐도 되고요. 뭐뭐 er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rude가 무례한이에요. 그럼 더 무례한이에요. 근데 앞에 get까지 같이 쓰였어. 그럼 무례해질까봐
조금 까다로웠어요. 저는요, 조금 불안했어요. 걱정됐어요. 그 여자가요, 더 무례해질까봐, 더 못되게 굴까봐. 그리고 made가 뭐의 동사인가요? 이것도 뭐냐면요. 이거 제가 그냥 딱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26번 아래다가. 원래 the woman would have gotten ruler and the woman would have made예요. 근데 이거 지금 여기 앞에 반복됐으니까 또 뭐 한 거야? and로 그냥 얘만 연결해 준 거야. 얘만. 반복하는 거 싫어하니까. 너무 싫어하네요. 그쵸? 여기서도. 그 여자가요, 더 무례해질까봐, 그리고 만들까봐예요. would have made예요. 만들까봐. 뭐를요? The whole dining experience. 그 저녁 전체를요. 원래 뭐 이거 저녁 경험이라고 하지만 그냥 저녁 식사 그거 전체를 bad, 나쁘게 만들까봐 합니다. 여기서도 또 하나가 나와요. 문법.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한꺼번에 정리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보세요. make가 나와요. 만들어요. 대상이 나오고요. 그 대상을 형용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쓰는 표현이 뭐냐면요. 너는 make me happy. 이거 저 많이 써요. 너 만들어. 나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어. 내가 어떤 거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비교했잖아요. You make me happy 하면요. 이거 좀 무서운 표현인데요. 너는 만든데 나를 해석은 행복하게 되죠. 근데요, 이거 happy는 품사는 부사예요. 부사는요, 동사를 수식을 해줘요. 그럼 나라는 사람을요, 나를 행복하게 저를 이렇게 만든대요. 의미가 완전 다른 거예요. 너가요, 내 기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거랑 나라는 사람을 정말 얘가 행복한 거야, 얘가. 해필리의 주체가 누구예요? 넌 거예요. 너가 행복하게 나를 만든대요. 이거 좀 이상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말고 이거예요. 똑같아요. 만들까봐. 그 전체 저녁 식사를 나쁘게 만들까봐 전 좀 그게 걱정되고 불안했어요. 이런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조금 좀 까다로운 문장이 많았어요. 그 다음 거. Should I have said? 배웠다면 조금 대답해 주실 만 합니다. 제가 should have pp가 나오면은 pp 했어야 했다라고 했죠. 이거 의문문이에요. pp 했어야 했니? 라고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 말했어야 했니? 무언가를 누구한테요? 매니저나 or 서버한테요. 그리고 set은요. 앉았다입니다. 이것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케이. 정리해드릴게요. sit, set 이렇게 해서 앉답니다. 이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Should I have said 였죠. 앞에 문장에 여기 보시면 Should I have said 말했어야 했니? 이거고요. 또 should I have를 또 말하기 싫어서 하다가 Should I have said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매니저나 서버한테 말하고 그리고 앉았어야 했니? 어디에?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문장에 좀만 좀 힘내세요. 만약에요. 해석 먼저 리스닝 좀 해주세요. If the manager had said something to her, I doubt she would have admitted what she had said. what she said입니다. 가볼게요. 만약에요. 매니저가요. had said 그냥 pp 했다라고 했죠? 말했다면요. 무언가를요. 그녀에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지금 이걸 설명드릴 건데 먼저 해석 먼저 접근을 해볼게요. 만약에 매니저가요. 말했다면 무언가를 그녀한테요. 저는요. 믿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뭐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믿지 않는다.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녀가요. would have pp 나오면 pp 했었다, 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라고 했죠. 그녀가 인정했을 거라고 전 믿지 않아요. 뭐를 인정한 거예요? 이거 또 나왔네. 한 번만 해석 좀 해주실래요? w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뭐라고요? 이거 몇 번째였죠? 여기 있네요. 17번. w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제가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녀가 말했던 것을 인정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생각 안 해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이걸 지금 설명을 안 드렸지만 해석 가능하죠. 실제로 그 매니저가 내가 매니저한테 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매니저도 이 말을 안 한 거죠.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 이게 좀 세트 표현입니다. 세트 표현이고 정말 말부터 어려워요.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그냥
이 용어는 잊으시고요. If 주어 had pp, 주어 would have pp가 나오면요. 과거 사실 반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주어가요. 애초에 이거를 안 한 거예요. 과거에 실제로 안 했어요. 근데 가정을 그냥 하는 것 뿐이에요. 과거에 안 했지만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매니저 말했어요? 말 안 했어. 근데 가정을 하는 거야. 만약에 매니저가 말했으면 뭔가를 그녀한테 말 안 했지만 말했다면 그냥 그렇게 가정해보자. 그랬다면 나는 믿지 않아. 난 믿지 않아. 그녀가 인정했을 거라고. 그녀가 말한 것을. 그러니까 말실수했던 거를 인정했을 거라고 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면 이 사람의 고민 상담 글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이 채널 운영하시는 분이 답글을 하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도 내용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한번 해석 다시 한번 쭉 해드리고 제가 리스닝 파일은 두 번째 이제 영상으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닝만 할 수 있도록 그걸로 리스닝 연습까지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처음부터 해석해 보겠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레스토랑에 있었어요. 제 친구와 함께요. 근데 그 친구가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인 친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들을 수 있고요. 우리는 사용하고 있었어요. 미국 수화를요. 뭐 하려고? 의사소통하려고. 근데 한 그룹이요. 우리를 지나서 걸어갔고, 그리고 봤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를, 수화를요. 그리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Neither of us, 우리 중 아무도 could hear, 들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둘 다 못 듣는다고. 그들 중 한 명이요. 말했어요. 여자네요. 그녀의 친구들에게요. 무엇을요? 우리가 노가라고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다고요. When the server came to my table, 서버가 우리 테이블로 왔을 때요. 뭐 하려고? 우리의 주문을 받으려고요. And they realized, 그리고 깨달았을 때 I could hear, 내가 들을 수 있다고. 걔네가요. 눈에 띄게 놀랬어요. 이거 놀란 자기가 느끼는 거죠. The 스피커는요. did not appear to be embarrassed. 당황해 보이지 않았어요. 당황한 것 같지 않았어요. 뭐에 의해서요? 그녀가 말했던 거에 의해서요. 당황한 것보다 더 이전이니까 had said를 쓴 거예요. 그 여성의 등은요. was turned, 돌려져 있었어요. 제 친구에게. 제 친구를 등지고 있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 친구는요. 그걸 알지 못했어요. 너무 다행이죠. 왜냐면요. 제 친구는요. 입을 읽을 수 있거든요. 너무 다행이네요. 정말. I didn't say anything.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그리고 그냥 잊었어요. 그냥 그쯤 해뒀어요. 제가 가져야 하나요? 아니죠. 제가 말했어야 했나요? Should I have said anything to her? Something to her? I didn't. 전 안 했어요. I didn't say. Because 왜냐면요. 걔네 테이블이요. 가까웠어요. 이거 우리의 테이블과 너무 가까웠고요. And I was afraid. 전 좀 불안하고 걱정됐어요. 그 여자가요. Would have gotten ruder. gotten은 get은 얻다지만 뒤에 형용사랑 쓰이면 뭐해? 지다예요. 걔가 더 무례해질까봐 그리고 만들까봐 그 전체 저녁을요. 정말 나쁘게. Should I have said something? 제가 뭔가를 말했어야 했나요? 매니저나 서버한테요? 그리고 앉았어야 했나요? 다른 테이블에요? 만약요. 그 매니저가 말했다면요. 말했어요? 안 했지만 가정하는 거예요. 말했다면요. 무언가를 그녀에게 저는 믿지 않아요. 의심합니다. 왜? 뭘? 그녀가 인정했을 거라고 전 생각도 안 해요. 뭐를 인정했을 거라고? 그녀가 말했던 것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한국식으로 번역 안 했어요. 그냥 직독직해 하면서 앞에서 뒤로 해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리스닝을 할 때, 그러니까 리딩을 할 때는요, 저희가 왔다가, 이거 해석해보면, 나는요, 청각장애인인 친구와 함께 한 레스토랑에 최근에 있었어.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근데 이걸 리스닝으로 듣는다 생각해보세요. 제가 말해볼게요. I was recently in a restaurant with a friend who is deaf. 이렇게 하면요, 바로 이해가 돼야 돼요. 리스닝이 안 되는 건 리딩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직독직해로 안 되는 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 직청직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직청직해는 직독직해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니까 처음부터 이제 저랑 해석 연습을 하실 때 차근차근 앞에서 뒤로 절대 왼쪽으로 다시 눈 가지 말자. 앞에서 뒤로 가자라고 생각하면서 해석 연습해 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오늘 내용 끝나요. 지금 30분 넘게 했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주 컨텐츠는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 두세 문단 되는 문장 해석 연습을 할 거고 제가 서브로 뭘 넣어놨냐면 동기부여 그런 영상이나 글을 제가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캡처도 많이 해놓고 뭐 영어 원서에서도 이 표현 너무 좋다 하는 것도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런 건 좀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게 좀 서브로도 가끔씩 넣어드릴 거니까 좀 간단하게 그걸 공부하시고 얘는 좀 각 잡고 좀 해주세요. 여러분 해석 실력 높이려면요.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고
정말 간단한 것만 공부하시면 안 늘어요. 저처럼 해석 꼼꼼하게 다 잘라서 해석해 주시고 이걸 또 복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또 하나 더 바라는 거는 제가 이거 리스닝 파일로 그냥 올려드릴 거예요. 리스닝 파일로. 그러면은 그걸 듣고 이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해가 안 되는 거. 내가 이거 해석을 했는데 못 듣겠어요 하는 건요. 단어의 발음을 모르거나 연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건 제 리스닝 들으시면서 계속 하나하나씩 보충해 나가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 잘 복습해 주시고 제가 이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 표현은 제 블로그에다가 PDF 파일로 올려놓을 거예요. 좀 복습하기 편하시게. 그리고 그래서 뭐 첫 번째 문단에는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다 정리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거 전체를 제가 캡처를 해서 넣어놓을 겁니다. 이걸 첫 번째 느튼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복습하시는 거 아니면 저랑 다시 제 영상 틀으시면서 같이 복습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처음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면 저는 해석하는 걸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저희가 문법 개념을 차근차근 배운다라는 개념이 없어지죠. 그냥 그때그때 뭐 비교급도 나오고 뭐 오형식인데 그 용어는 쓰지 않았지만 해석하는 방법이 정말 수많은 문법 개념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시고 그때그때마다 좀 보충해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완전 초보자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요. 여러분 이게 해석이 되셔야 일반적인 소통이 가능한 거니까 조금 목표를 높게 잡으시고 한 문장만 오늘 공부하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한 문장만. 그러니까 조금씩 늘려 나가시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 영상 좀 자주 봐주시면서 복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고 혹시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좀 말이 좀 빠른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언니도 좀 가끔씩 많이 피드백을 줬었는데 좀 최대한 더 느리게 앞으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해볼 테니까 이것 말고도 뭐 피드백 주실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오케이? 그럼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다음에는 또 이거 고민 상담글 다른 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용이 되게 재밌어가지고. 근데 좀 다양하게, 최대한 다양하게 진행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같이 재밌게 공부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나같이